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AI ML 전문 SA로 일하고 있는 김대근입니다. 오늘 리뷰할 블로그는 딥러닝 언어 모델에 대한 세이시미커 모델 모니터링의 응용 사례입니다. 오늘 살펴볼 블로그는 2022년 1월에 등록된 블로그로 버트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 배포 시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드리프트를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세이시미커 기본 컨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혹시 세이시미커 기본 컨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 세이시미커 오버뷰를 먼저 살펴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블로그 핵심 요약하고 핸즈온 코드를 데모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데모 예제 코드는 블로그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막상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하고 유지 보수하려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머신러닝 모델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품질인데 이 데이터 품질이 모델 배포 이후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큰 범주로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죠. 블로그에선 데이터 드리프트인 NF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도메인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코베리트 시프트부터 보시죠. 코베리트 시프트는 데이터 분포는 변동하지만 클래스 분포는 그대로입니다. 레이블 시프트는 데이터 분포는 그대로고 클래스 분포가 변동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셉 시프트는 데이터 분포와 클래스 분포의 변동은 없지만 데이터와 클래스 간의 관계가 어떤 요인으로 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제 코드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버트를 접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콜라 데이터셋으로 만여 건의 영어 문장에 대해 문법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판별하는 이진 분류 문제죠. 역시 처음 접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쉬운 샘플들을 2개 준비했습니다. 이 아래 문장 보실 때 레이블 0은 틀린 문법이고 1은 맞는 문법이죠. 그 예시 문장에서 What a kind of vector is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리죠. 당연히 레이블이 0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show me the letters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레이블이 1입니다. 이 블로그 아키텍처는 간단한 편이지만 제가 좀 더 큰 그림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모델 학습 단계에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튜닝해서 모델 아티팩트를 S3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모델 서빙을 위해 엔드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모델 모니터 데이터 캡처를 활성화하면 입력값과 예측값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죠.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생성하고 S3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스케줄링 잡을 위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ECR에 푸시합니다. 왜 별도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나중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과 예측값에 대한 통계치를 비교해서 드리프트 발생 시 S3에 바이올레이션 리포트를 만들어주죠. 모델 배포 코드를 잠깐 살펴볼까요? 메뉴의 데이터 캡처 설정 부분을 잘 살펴봐 주세요. 이 데이터 캡처 config 메소드를 통해 샘플링 빈도와 캡처된 데이터가 저장된 S3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메소드에서 엔드포인트 생성 시 데이터 캡처 설정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거죠. 실시간 추론은 그대로 수행하시면 되며 이때 입력값과 추론값은 JSON 포맷으로 S3에 저장됩니다. 모델 모니터링은 세이지메이커에서 빌트인으로 지정한 레시피도 있지만 블로그 예제처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예제선 레퍼런스 데이터를 워드피스 인베딩을 통해 모두 수치형 벡터로 인베딩 후 테스트 셀프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치형 벡터로 인베딩합니다. 그리고 두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는 거죠. 근데 코사인 유사도가 일정 임계치 이하일 때는 데이터 드리프트임을 알립니다. 이때 아마존 SNS 연동을 통해 사용자가 노티를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컴퓨팅 과정은 여러분의 로컬 환경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인스턴스에서 수행합니다. 레퍼런스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통계치를 비교할 때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는
DQ라는 툴킷을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툴킷은 스팍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셋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지원하죠. 다만 빌트인 세이스미c 모델 모니터 컨테이너는 전형 데이터, 즉 태블러 데이터만 지원합니다. 만약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같은 분야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별도로 커스텀 컨테이너를 빌드해야 하죠. 그리고 평가 매트릭 또한 일반적인 매트릭이 아닌 커스텀 매트릭이 필요하면 여러분께서 커스텀 컨테이너를 빌드하셔야 합니다. 기존 세이스미c 공식 예제 코드는 이런 예제 코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블로그의 예제 코드를 활용하면 태스크와 상관없이 모니터링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분 분량의 데모를 통해 모니터링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제 코드는 모델 학습까지 수행하지만 그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델 모니터링이 중심인데 굳이 학습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데이터셋은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요. 곧바로 모델 호스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이스미c 모델 호스팅에서 쓰이는 4개의 인터페이스 함수, 모델 펑션, 인풋 펑션, 프리딕트 펑션, 아웃풋 펑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존과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데이터 캡처 컴피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메소드죠. 이 컴피그 설정을 마쳤으면 곧바로 엔드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잘 보시면 데이터 캡처에 대한 파라미터가 추가되어 있죠. 엔드포인트 배포 이후 몇 분의 시간이 경과하고 엔드포인트가 생성되면 곧바로 실시간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측값이 0일 때는 잘못된 문법이고 1일 때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법이죠. 그리고 리얼타임이라고 반드시 건 바이 건으로 추론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유스케이스에 따라 리스트 형태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미니 배칭으로 추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 결과값도 확인해보죠. 데이터 캡처가 활성화되면 입력값, 추론값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JSON 포맷으로 S3에 저장됩니다. 이 부분은 JSON 덤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모니터링 시 레퍼런스 베이스라인 생성을 위해 인베딩 매트릭스를 생성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모니터링에서 사용되는 매트릭스고 인베딩 때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로 수행됩니다. 이 결과값들 좀 보실 때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실제 들으실 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살펴볼까요? 이미 프리베트 컨테이너도 있지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블러 데이터만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커스텀 컨테이너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잠깐 스크립트를 좀 살펴볼까요? 이런 스크립트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스크립트의 항목들이 개별적인 항목들은 이 개발자 가이드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들이 처음에 어려워 보이지만 이 가이드에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가이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금방 아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크립트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결과값을 확인 후 S3에 업로드를 합니다. ECR에 이미지를 푸시하는 거죠. ECR에 푸시했으면 모니터링 스케줄 잡을 생성합니다. 이때 크론 잡처럼 특정 주기로 실행할 수 있죠. 이 예시에서는 그 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 잡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원하실 경우 직접 모니터링 스케줄을 시작할 수도 있죠. 모니터링 스케줄을 시작하면 프로세싱 잡이 시작되고 모니터링에 수행할 컴퓨팅 리소스가 프로비전이 됩니다. 이 프로세싱 런을 하면 잠깐 콘솔장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까요? 콘솔장의 스테이터스에서 인 프로그레스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S3 URL을 한번 볼까요? 이 URL 보시면 모니터링 결과가 저장될 S3 경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프로세싱 잡이 끝나면, 즉 데이터 드리프트 감지를 위한 모든 컴퓨팅이 끝나면 바이올레이션 리포트가 S3에 저장됩니다. S3에 저장된 리포트를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보시면 바이올레이션 샘플에 대한 이 코사인 유사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데모를 넘어가시면 이 데모 간단하게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꼭 그 예제 코드를 따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그 블로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